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김, 김치, 라면 같은 식품부터 반도체, TV, 자동차, 초대형 선박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초강대국들을 제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 그지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산산업의 수출은 그 규모나 부가가치의 크기로 봤을 때 이보다 알짜배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작게는 소총부터 군용 차량, 자주포, 군함, 훈련기, 전투기 등에 이르기까지 육해공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한국 제품 특유의 가성비로 점차 그 수출 대상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의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호주의 K9 수출은 호주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초거대 프로젝트인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 한국의 또 다른 야심작 레드백이 수주를 하는데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장갑차 사업은 호주 육군의 주력 전투 장갑차와 계열 차량 등 모두 40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장비 획득 규모만 5조 원, 후속 지원까지 합치면 8조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연방이자 파이브아이즈 멤버이기도 한 호주로의 무기 수출은 또 다른 파이브아이즈 강대국인 영국, 미국의 초대형 차기 관련 사업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요. 인도에서 역시 우리의 K9 100대를 사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특히 앙숙인 파키스탄과의 국지전에서 K9의 그 우수성을 보고 무척 고무된 모습인데요. 여기에다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앞으로 더 많은 K9을 수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육군의 규모나 방어해야 할 국토 면적을 봤을 때 100대로는 택도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실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는 K9에 인도 모디 총리나 군 수뇌부들이 대만족을 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 K9 100대를 수출했을 때 금액이 대략 7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로 약 9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 10배인 9조 원짜리 사업을 인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차기 잠수함 사업인데요. 인도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 3척이 있지만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14척의 재래식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중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이 노후화되어 이를 차세대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도 해군이 계획한 3차례에 걸친 차세대 잠수함 사업 중 두 번째 사업인데요. 1차 사업 때는 6척을 약 3조 원 규모에 계약한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이 따냈습니다. 프랑스 잠수함이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었던 이유는 해당 잠수함이 1800톤급 이하의 소형 잠수함이었기 때문인데요. 2차 사업 때는 1차의 소형 잠수함들보다 더 강력하고 배수량도 더 큰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때보다는 훨씬 금액적으로 규모가 커진 75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짜리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는 아무래도 많은 인구와 국토가 넓은 대국이다 보니 군의 도입 사업 대부분 규모가 큰 초대형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규모가 커지다 보니 당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은 편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도 현지 생산을 우선시하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은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방산 기술도 습득하고 인도 현지 부품 조달 및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함인데요. 인도가 도입한 프랑스 전투기 라팔도 현지 생산으로 인한 보증 문제로 큰 진통을 겪은 바 있고 한국의 K9을 도입할 때도 총 100대 중 대부분을 인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조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만큼 세계에서 잠수함 만드는 나라는 대부분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스페인의 나반티아, 러시아의 루빈, 독일의 하데베, 그리고 1차 사업을 획득했던 프랑스 DCNS에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회사들이 다수 뛰어든 까닭에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어려울 듯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러시아 루빈의 아무르급은 러시아 내에서의 도입 사업에서 기술력 미달로 사업이 대폭 축소된 바 있으며 인도의 적국인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 설계 때 상당한 기술 유출로 기술이 겹치기 때문에 채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나반티아 S80 플러스는 지상 타격 능력이 떨어지고 설계 과정에서 기술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죠. 또한 독일 하데베의 214급 개량형은
터키와 그리스에 수출했을 때 당시 역시 설계 결함으로 납품 지연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DCNS의 AM2000 모델의 경우 자막 능력이 경쟁 모델에 비해 가장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창호급 개량형은 배수량 3,700톤 이상을 자랑하고 20노트로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또한 안창호급 개량형에 탑재된 고성능 연료전지는 무려 1개월에 가까운 지속 자막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탑재된 어뢰 발사관도 가장 최신 기술인 ATP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만의 무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인도가 한국 K9 자주포 성능에 대만족을 하고 있어 한국 방산 기술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획 일정보다 빠른 납품과 충실한 사후 서비스에 만족을 넘어 놀라워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원래 약속을 딱딱 지키는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도 내에서 기차를 탈 때도 2-3일씩 연착되는 경우는 그냥 흔할 정도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한국이 보여준 신용은 경이로울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술 이전에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현지 면허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잘 들어주는 점도 엄청난 메리트죠. 많은 분들이 터키나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어 기술 이전에 매우 민감하신데요. 한국인인 저 역시 지나친 기술 이전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엔 사업 규모 자체가 넘사벽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을 무기로 사업을 따내고 사업을 따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우리나라는 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데 투자금이 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겠죠. 이처럼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형국이기에 전 개인적으로 인도의 잠수함 사업을 한국이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인도처럼 대규모 수주전은 더욱 그러하죠. 특히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작년 초 인도에서 3조 원짜리 대공 방어체계 사업 당시 한국산 비호북한 무기가 단수 후보로 선정됐지만 오랫동안 인도에 무기를 수출해왔던 러시아의 입김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조건을 봤을 때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안심하지 말고 보다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따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국방 수준은 미국에 의지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죠. 자주국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또 하나의 수출품으로 한국 방산업은 전세계 극소수 국가들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에서 들려오는 희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